LH의 투기 의혹은 사실 개인의 몇몇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조직적이고 대범했다. 그리고 일부 택지에서만 확인된 것일 뿐 전수로 확대할 경우에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사례도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공직사회가 부동산 투기나 부패에 얼마나 지금 둔화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내용 계속해서 작년 분석해서 봤는데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고 이것을 많이 가지냐 또는 투기냐에 대한 어떤 잣대도 되게 무력화돼 있다 보니 공직사회에 이런 부동산 투기가 횡행한 것으로 이번에 이제 다시 확인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 개혁 또 주택공기업이라는 그 공공기관이 얼마나 부동산 투기에 취약한지 아니 조직적으로 이걸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 정부는 규제를 많이 했다고 했지만 규제 효과는 짧았고 얕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네. 주장이 있는데 그거에도 좀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이 신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 그다음에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그 사업에 관련되는 수많은 또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담당 부처 직원들, 이 내용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방 공무원, 공기업 직원 모두가 국민보다 이 개발 정보를 더 먼저 알 수밖에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투기 의혹 조사에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서는 개인에게만 계속 투기 근절을 강조하고 투기 세력이라고 발붙였는데 사실 정작 자신들에 대한 투기 근절의 노력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거 정부로 들여다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다가 낙마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고 개발 사업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기에 공직사의 부동산 투기는 더 많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 아닐까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재발 방지책으로 지금 부동산 등록제를 지금 네. 거론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국장님 의견.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 네.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를 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받고 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공개 대상이 지금 1급이고 신고 대상은 4급이 의무인데 이번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 1급, 4급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급까지는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해줘야 된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주택정책과 관련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처도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수가 등록을 하게 하고 그 관계기관장은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그분들의 투기 여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지만 그런 체제가 돼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에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의해서라면 이제 없다면 지금 이 공직자분들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지만 지금 이분들은 문제는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아니냐면 다들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농지법입니다. 지금 농지법이 왜 이분들이 농민도 아니신데 다 대다수가 농지를 취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농지 계획서를 첨부했는데 그게 다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관리에 취약한 실태가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비농민의 농지 허용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유전 법칙을 따라야죠. 그래서 그러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 신도시 정책의 전환 내지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3기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되고 중단을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신도시가 장기적인 어떤 상위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개발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2기 신도시로 하고 그 이후에 개발 계획이 없었는데 이 정부가 집값이 마구 오르는 정책들은 정부가 오히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및 대출 특혜, 더 앞서서는 도시재생 뉴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규제 완화성 정책을
폈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는데 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진단을 해버리고 대규모 공급책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상기 신도시가 발표내고 나서도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뭐 이사 대책 127만 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상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도 못 시키고 이런 투기의 온상이 돼버리고 더 거슬러서는 공공주택을 늘리는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공급이 필요하다면 그런 공공이 개발하는 공급 방식을 판매용이 아니라 저렴한 공공주택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 대한 개혁 방안 없이 그냥 물량 확대가 지금 상기 신도시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상기 신도시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되고 정말로 집값을 잡기 위한다면 적절한 장소에 공공을 주도하는 공급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개혁부터 먼저 선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 있습니다. 이사 대책도 사실은 네.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집값만 안정됐으면 나오지 않았을 대책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실효성도 나타나지 않은 대책이고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 환경 파괴, 도시 계획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사 대책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당연히 중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공공이 정말로 이 서민들을 위한 공급을 늘리겠다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도심 내 역세권 이런 땅들을 공공이 직접 사들여서 공공이 직접 개발해서 공공이 자산을 갖고 공급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급이 공기업이 참여하면 공공이 개발하면 당연히 그 자산은 공공에게 온다라는 기본 프레임부터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런 원칙부터 살려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이사 대책의 공공재개발은 공기업만 참여했을 뿐이지 공공성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찔끔 임대주택 찔끔 조금 확보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보기에는 그 개발로 인한 투기, 불로소득, 환경 파괴, 부작용이 훨씬 크다. 그래서 공공 재개발에 걸맞는 내용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 훨씬 필요하지. 지금 같은 무분별한 이사 대책, 공공 개발가 포장 만든 공공 재개발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수습해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금 이 정부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도 못 잡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많이 했다고 했지만 규제 효과는 짧았고 얕았고 반면 공급 확대 세제 특혜 정책의 이 규제를 풀어두는 정책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면서 길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못 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마당에 공급을 통한 투기 세력의 온상이 공기업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제는 정부로서는 더 이상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 좀 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운을 걸고서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사활을 걸고서라도 이번 기회에 주택 공기업의 개혁 또는 공공주도 공급 방식의 개혁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마련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장님이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나름의 네.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그러니까 경실련이 출범한 것도 부동산 투기라는 건 망국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벌 해체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경실련의 미션으로 내걸고 출범해서 지금 30년이 넘겨왔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는 그때보다 더 심화됐고 더 만연화됐다. 이제 공직사회까지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이 누구 탓이냐, 이게 국민들 탓이냐라고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가 안 좋다라는 걸 상당수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들에게 자꾸 불쏘시개로 자극을 주는 게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가 투기는 언제라도 있을 수 없고 정부는 항상 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일관된 철학과 정책을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이 투기에 대해서 투자와 투기를 같이 얘기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걸 알고 본인도 바람직한 주거권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투기는 국민에게 강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투기에 선을 긋고 원칙을 지키느냐가 훨씬 더 부동산 투기 근절하는 데는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항상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냉온탕식, 경기부양식 이런 방향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건 국민들에게 투기하라고 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